뉴스탑10이 뽑은 8위입니다. 조국 수사팀 유시민 이사장도 맡았다. 그동안 언론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까지 거세게 비판했던 유시민 이사장.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유시민 이사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을 비판했던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단출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나 아니다. 검찰이 난, 윤석열이 난, 그다음에 좀 과장한 레토릭으로 카피로 쿠데타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여기 보시는 그래픽의 제목 그대로예요. 조국 장관 수사팀이 직접 유시민 이사장도 수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동안 고발당한 게 한 3건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2가지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큰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알리려고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검찰을 비난한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미리 뭐 이걸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라든지 이미 내사를 벌였다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본인은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혐의가 있다. 이것도 사실 고발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반부패 특수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반부패부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반부패 2부에서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직접적으로 증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형사 3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거짓 진술 강요한 이 증거인멸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도 맡았다는 게 내막은 아마 몇몇 분들은 이게 검찰과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감정 싸움을 했기 때문에 좀 격해져서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검찰의 그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피고발인 조사를 뭐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유 이사장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가 상당히 뭐랄까요, 내밀한 얘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 검찰이 8월 초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 수사의 그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검찰이 그랬는지 그랬지 않았는지를 이 CCTV를 가릴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견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이 부하들로부터 속고 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그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고 또 만약에 부하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뭘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위험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이 조국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도 맡았다라는 얘기가 불거져 나오자 윤종훈 교수님 보니까 범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이쯤 되면 막 가는 거 아니냐. 유시민 이사장은 꼭 지켜야 된다. 내일 토요일 촛불 집회 때 또 뭐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 유시민 이사장이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형사부가 아닌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하고는 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논리를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사건 관계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성해 그 동양대 총장하고 이제 통한 것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최성해 총장이랑 전혀 이제 관계가 없고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었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져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증거를 바꾸려고 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최성해 전 총장이 압박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거는 좀 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검찰이 이거는 좀 너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마치 이제 뭐 정의의 사도 뭐 다 절대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이문정 그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어떤 그 고소장 그 위조 사건,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부산 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걸 검찰 수뇌부가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뇌부, 누가 봐도 이제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문서 위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70여 군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너무 이제 형평에 맞지 않는 검찰의 행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수사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너무 좀 과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국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도 맡았다라는 얘기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알겠습니다.